한국인들이 미국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무려 10배가 높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미국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무려 10배가 높습니다. 또 한국인 하면 위 건강이 굉장히 약한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그 이유들을 많은 분들은 맵고 짠 음식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 건강을 좀 과하게 안 좋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이제 공부와 자료들을 찾던 중에 한국인의 전통적인 문화, 바로 국과 찌개의 문화죠. 자, 우리가 밥을 통해서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이 쌀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삼는 민족인데,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게 되면 꼭꼭 씹고 삼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냥 두세 번 씹고 후 삼키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거의 뭐 밥알이 씹지도 않은 채 이 침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이게 좀 분해가 돼서 와야 되는데 전혀 분해되지 않은 쌀밥, 쌀알 그 상태로 위 속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위는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바로 들어오게 되니까, 씹지 않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계속 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모든 음식들의 쌀에 소화액이 다 닿지가 않는 거죠. 소화액이 희석이 되는 관점에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고 위에 부담을 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액이 희석이 되지 않는 식사법이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꼭 씹어서 이 1차 소화기관인 이 입에서 어느 정도의 소화를 다 하고 나서 위에 보내주는 것이 위가 할 일을 좀 줄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많이 부담을 주는 식사라는 관점에서 국과 찌개 문화가 건강에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건강식을 하는 분들은 사실 국과 찌개를 배제하고 드십니다. 만약에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국과 찌개는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국과 찌개거든요. 한국인들이 무려 기준량의 한 4배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 원인이 국과 찌개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상태의 분들, 또 이제 암 환자이시거나 암을 경험한 분들은 일단 국과 찌개는 배제하시고 자연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국과 찌개를 저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원리는 그거죠. 소화액이 희석이 안 되는 것. 쌀은 침에 의해서 완전히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위로 보내자. 이 두 가지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먼저 국을 먹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이라는 건 대부분 건더기하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수분은 우리가 먹으면서 즉시 흡수가 됩니다. 다른 음식과 섞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먼저 국물을 먹고, 그 다음에 건더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하시면 국과 찌개를 아예 안 먹을 때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커지겠죠. 뭐 일반적으로 막 말아서 먹을 때보다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국과 찌개를 먹으면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50번 정도입니다. 사실 50번 씹기도 전에 입에서 죽이 되어서 아마 중간중간에 삼켜질 거예요. 근데 50번 정도를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30번은 씹으면, 그 정도 씹으면 이제 입에서 이제 침과 음식물이 잘 섞여서 소화 효소에 완전히 이제 버무려진 형태로, 물과 같은 형태로 이제 삼키게 될 때, 이때 이제 위에서는 아주 소화가 쉬워집니다. 이런 식사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몸이 소화기가 약한 체질로 좀 태어났죠. 그래서 위에 부담을 주면 굉장히 쉽게 이제 식곤증이 오게 되고 다음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꼭꼭 씹어서 30번에서 50번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굉장히 이 식후 식곤증도 없고 몸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50번, 최소 30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쓰고 또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는데요. 이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 자체를 음식 명상이라는 단어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느끼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먹는 식사법입니다. 근데 보통 한 5번, 10번 씹고 삼키시는 분들의 이 식사법을 보면 식사 중에 TV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다른 것을 동시에 하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신경은, 우리의 주의는 이 음식에 가 있지 않고 시선이 이제 다른 데 쏠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씹는 것도 귀찮고 빨리 먹어서 입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면서 빨리 포만감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이 가 있죠. 하지만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 자체에 대한 이 집중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걸 전혀 동시에 하지 않아요. 책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음식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만약에 뭐 쌀밥을 먹고 야채를 먹고 뭐 여러 반찬들을 먹는다 할 때 이 식사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하는 거죠. 우리 오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입으로 느끼면서 이 오감을 다 사용해서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을 합니다. 이걸 했을 때 저는 어떨 때는 되게 좀 울컥한 적도 있었는데 이 쌀밥이 오기까지는 농부가 1년 동안 이 농사를 지어서 힘들게 수확을 해서 우리 밥상에 온 거잖아요. 또 자연의 음식들을 보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또는 3년에 걸쳐서라도 이 음식이 수확되기까지는 정말 농부의 노고들 또 자연에 정말 만들어준 산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정말 이 음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꼭 씹는 힘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 과일 하나를 먹을 때도 이 과일이 오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품을 생각하면 뭐 과자나 뭐 인스턴트 식품들은 공장에서 이제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데 자연의 산물은 정말 시간이 걸리지 않고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엄청난 작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향도 느껴보고 또 이 과정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를 명상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씹는 횟수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인드풀 이팅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 미국에서 마인드풀 이팅을 했을 때 이 식사법의 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려 80% 이상 다이어트 효과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것은 근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빼는 것이 목표죠. 네,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아무리 이렇게 문지른다고 해서 지방이 분해되지 않죠. 네, 지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분해돼서 빠져나가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몸 속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라고 알려진 간이라는 이 장기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먹어서 위에서 위 운동을 하고 소장에 흡수시켜서 수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면 간이라는 것은 그 많은 영양소를 합성하고 대사하고 또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려 500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에서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지방을 잘 활용하고 또 지방을 잘 대사하고 심지어 이제 불필요한 지방들을 분해하는 일까지 다 이 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면 이 지방 분해, 운동에서 이 분해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운동이 아니라 간 기능을 내가 최고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면서 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 건강에 이 다이어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